반갑습니다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바이넥스 주주님들.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올해 실적 부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 기대해봐도 좋을지 한번 이 이유 같이 알아보고, 이 바이넥스하고 셀트리온 이 굉장히 끈끈한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, 또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날이 바이넥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바이넥스 투자할 때 키포인트와 리스크 총 정리해 놨으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제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잠정 실적을 갖고 왔는데, 이 솔직히 말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넥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. 근데 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갖고 왔냐? 바로 이 미국 생물보안법, 정말 이 바이넥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엿보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. 이 무엇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부분을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이 31.35%, 그리고 영업이익이 15.41%, 당기순이익이 26.53%나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바이넥스 또한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,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생물보안법 그리고 CMO, CDMO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는다 하면 바이넥스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 생물보안법이 뭐냐면 바로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바로 중국 기업으로부터,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BGY와 계열사 이 MJY가 있는데 이제 유전체 연구소입니다. 그 외로도 이제 우시엠텍과 계열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이 바이오 기업들 너희 계약하지 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 국내 수혜 기업 이 바이넥스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우시엠텍과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 중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굉장히 탑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실적을 보실게요.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2023년 실적을 봤을 때 3조 1,801억이나 했습니다. 여기서 미국 매출을 50% 차지하고 있고, 우시엠텍 같은 경우 7조 4,804억 원이나 했어요. 여기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죠. 이 미국 매출 65%를 차지한다. 그만큼 이 미국 생물보안법은 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, 이 국내 기업들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기대감 우리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낙수 효과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, 이 기업들이 하고 비교했을 때 바이넥스가 어떤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냐, 바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CDMO 전문 기업입니다. 거의 CDMO가 이제 즉 개발도 해주고 약도 대신 만들어준다라고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글로벌 빅파마나 현재 바이오 기업들이 이 CMO와 CDMO 기업으로 많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R&D만 좀 열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공장에 있어서 이 고정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우시엠텍 같은 경우 이 CMO 기업으로서 좀 우수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우시바이오로직스보다 우시엠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또 무엇보다 미국 매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.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약 4,400개가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상업화된 물질이 이제 3,600개 정도, 3,300개에서 3,600개 정도 돼요. 이 굉장히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, 바로 어떤 차이가 있냐? 이 우시엠텍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하고 많이 거래를 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이 동등한 이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큰 CMO, CDMO 기업보다는 이 중소형 CDMO 기업한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이넥스의 실적 부분도 기대해봐도 좋고, 추가적으로 이 계약 나오는 거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이넥스 실적이 과연 언제쯤 나올지 실적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제가 이제 바이넥스 실적 부분을 보시면 이 순이익 부분 보이시죠? 이 순이익 부분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방향이 좋고요.
이 바이넥스의 실적 발표 날짜는 5월 14일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, 이 바이넥스가 현재 송도 1공장이 올해 상반기에 이 FDA보다 더 어려운 이 CGMP 실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상황을 앞두기 전에 2023년 7월에 이 탐방을 완료했었고, 또 12월에 이 MDR 기업 설명을 하면서 이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CGMP 실사가 이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고, 현재 이 셀트리온이 FD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넥스가 이탁 생산을 하면서 실적 부분 올라갈 수 있고 모멘텀도 크게 작용한다. 즉 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, 이 무엇보다 셀트리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? 2011년 11월에 셀트리온과 이 CMO 생산 국산화를 협업했기 때문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좋은데,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키포인트 부분을 보시면 이 CGMP 인증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고, 이 CGMP 같은 경우 이 미국 FDA로부터 또 승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으로 더 퍼지지 않을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엠텍이 주받고 있던 이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의 이 물량들 좀 바이넥스가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, 이 셀트리온의 실적 현재 이 가치 바이넥스하고 연관이 있는 만큼 이 셀트리온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이 실적 발표일이 5월 8일입니다. 그래서 5월 8일 우리가 실적 언제 나오는지 좀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이 무엇보다 이 셀트리온의 좋은 이슈도 바이넥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줬는데요. 이 셀트리온의 랩심하기 현재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이게 랩심하기입니다. 이제 점유율 74%를 차지하고 있고, 또 CT P47이 현재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결과에 또 따라 이 바이넥스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, 이 물량을 좀 어떤 거 맞는지는 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셀트리온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. 뭐 CTP39, CTP41, CTP42, 뭐 CTP34 굉장히 물품도 다양한데,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이넥스의 수혜를 그리고 셀트리온의 점유율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보아 이 바이넥스 실적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그럼 바이넥스의 이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현재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좀 약간 여러 이유 중 어떤 이유가 있을까? 제가 좀 많이 찾아보니까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가 좀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 바이넥스에게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넥스가 2대 주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또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신규 상장 중인 만큼 이제 5월 4일 날 이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. 근데 이 5월 4일 날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바로 이 바이넥스의 물량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바이넥스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, 아니면 과거에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너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았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뭐 저만재에서 세균이 나오던지 이중장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 이런 실망 매물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바이넥스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서 이 하락 추세에 벗어나서 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구간에서 이 구름대 안에서 다시 전제 추세를 지금 전환하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, 만약에 이 구름대를 이탈하게 될 시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받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탈하게 될 시 제가 이제 과거의 지속적인 지지 라인 구간 그리고 서서히 61선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을 이제 이 구간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아마 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주지 않을까, 이 매물대가 두터운 만큼 또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이 하방 압력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실 것 같고, 현재 구간에서 이 지속적으로 과거의 지지 라인과 그리고 저항 라인이 돼 주었던
이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좀 돌파하면서 이 구름대 안에서 좀 추세를 전환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무엇보다 바이넥스도 이 셀트리온이 이제 2월 달에 이 CT-P47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를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줬고 또 이제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, 이 CMO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다, 이 CDMO 기업들 중요하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. 또 무엇보다 최근 이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 중국 수혜를 받을 거라는 이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부분들을 대부분 다 실망 매물로 던져졌다. 이 부분을 이 기대감을 다 반납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바이낸스 실적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좋게 나오게 될 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고 또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면 바이넥스 현재 셀트리온의 수주를 막고 있는데 이 바이넥스의 실적도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제 주관적인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하게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하고요. 항상 이 댓글 환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